전화은 이를 위하여. 예. 이게 일리가 아예 없는 말은 아닌 게,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살에 파묻히면은 아무래도 좀 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자, 여러분 새해가 돼서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실 텐데, 자, 다이어트 하는 이유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를 수 있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까, 그게 궁금해서 제가 커뮤니티에 이렇게 투표도 올리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. 자, 그랬더니 정말 좀 재밌는 댓글도 좀 많고,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댓글들 읽어보면서 리액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투표를 올린 게 있어서 일단 이 투표부터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. 1위가 54% 예쁜 옷 입으려고. 근데 이거는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. 확실히 조금이라도 날씬해지면은 옷을 입었을 때 태가 좀 다르게 나긴 합니다. 제가 이 남자인 제가 조금 이제 조금만 날씬해져서 옷을 입어도 태가 많이 다른 걸로 봐서, 이거는 분명히 다이어트가 뭐 최고의 성형이라고들 하잖아요. 야,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. 정말 좀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2위가 32% 건강해지려고. 이거는 정말 다이어트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. 자, 분명히 살을 빼면 뺄수록 반대로 이게 좀 살이 많이 쪘을수록 체력이 좀 떨어지고요, 이게 좀 날씬해질수록 좀 체력이 올라오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. 자, 그거 왜 그러냐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좀 분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데, 그런 것들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, 근데 이제 살을 빼는 도중에 좀 피곤해지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, 보통 이제 지방세포에 여러 가지가 쌓이다 보면 뭐 중금속이라든지 뭐 독성 물질이 좀 같이 쌓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게 살이 빠질 때 일시적으로 좀 배출이 되면서 잠깐은 조금 더 피곤할 수 있다. 근데 그래도 살 다 빠지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피로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건강은 좋아지게 되는 거죠. 자, 기타 나머지 댓글로 고고싱 가겠습니다. 자, 여기 처음부터 아주 좋은 게 있네요. 자, 목표 설정하고 자기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성취감을 얻는 거죠. 꼭 남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, 내가 딱 정해놓은 거 하면은 그 성취감, 여러분의 그 성취감 중에 이렇게 정리 잘 해놓고 나도 되게 뿌듯하고, 모든 게 타일이 다 맞춰져 있는데 이거 하나만 어긋나 있어. 그럼 그거 왠지 하나 맞추고 싶잖아요. 막 이런 느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잘 하다 보면은 되게 좀 뿌듯하죠.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성공 확률 굉장히 높고요. 저는 이거 좀 굉장히 좋은 이유라고 봐요. 30대 오니까 신체 기관이 야, 운동해 라고 하고 있죠. 체중 감량 좀 하라고. 이게 35살 때쯤에 갑자기 노화가 팍 와요. 그 노화 단백질이 35살, 60살, 그리고 뭐 78세 정도에 갑자기 확 온다고 하죠. 그래서 노화가 갑자기 진행이 되는데, 이 30대 오면 정말 20대랑 확 다릅니다. 이게 젊었을 때 너무 운동 안 하고 관리 안 하다 보면 빚이 쌓이고 이자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갚게 됩니다. 한꺼번에 갚게 되면 다 같이 큰 병원 1층에서 로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운동 좀 해야 됩니다. 30대도 해야 돼요. 30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. 자, 여기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당뇨 진단 받고. 당뇨. 이게 살이 찌면은 당뇨가 생길 수 있죠.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그러는 건데, 이게 다이어트라면은 뭐 완전히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작년에 30kg 뺐고 올해는 15kg 뺀 게 목표인데, 작년이랑 비교하면 반밖에 안 되니까 벌써 성공한 기분.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.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세요. 뭐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잘 되실 거예요. 자, 이분은 결혼 10년 차신데 신랑한테 이뻐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신대요. 대단합니다. 이게 근데 연구를 보면요, 연애에 성공하거나 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신경을 좀 안 써도 되니까, 어떻게 보면 내 외모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살이 찌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. 심지어는요, 결혼 생활 행복할수록 살이 찐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. 그래서 왜 남자분들 특히 결혼하면 살찐다 그러잖아요.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, 근데 요새는 여성분들은 좀 관리를 하는 게 이게 좀 유행이랄까? 다 같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, 여성분들은 저렇게 좀 관리 많이 합니다. 그런데 남자분들은 좀 이게 스스로에게 관대하달까?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좀 많이 쪄요. 이 건강에도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남자분들 가급적이면 좀 같이 체중 관리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조금 놀랍네요. 30kg 때까지 뺐었다가 60으로 요요 왔는데 그때 너무 예뻤어? 30은 너무 마른 것 같아도 혹시 키가 몇이신 거지? 30가 왔다. 혹시 만약 학생이시면 너무 많이 다이어트 하시진 않기를 좀 권유드릴게요. 여기 아주 괜찮은 게 있어요. 임신 준비하기 전에 미리 감량을 하시는 거.
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, 아기가 엄마 몸무게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. 특히 체중 같은 경우에는 엄마 쪽을 좀 더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, 이제 뭐 이런 연구도 조금씩 있긴 있는데, 그러면은 언제 엄마 몸무게를 따라가는 걸까요? 그 엄마의 뭐 평생에 걸친 평균 몸무게일까요? 아니면은 엄마가 임신했을 당시의 몸무게일까? 이게 사실은 임신했을 당시에, 그 수정됐을 당시의 몸무게, 임신 당시 몸무게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. 이거 이제 전문가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피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배 안에 있을 때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임신 당시 몸무게가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 준비하실 때 미리 감량을 하고 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갱년기도 나왔네요. 여성분들 가임기 때는 주로 엉덩이 허벅지 쪽에 좀 살이 찌다가 갱년기 지나고 나면 배 쪽에만 살이 팍 찌고요. 또 갱년기 이후로 살이 정말 많이 찝니다. 그래서 갱년기 전에 미리 좀 빼두는 게 분명 이것도 유리해요. 근데 이게 여성만 그런 거 아니고요. 남성도 남성 갱년기 옵니다.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. 자, 그 다음 더 나은 이를 위하여. 뭔 소리지? 이게 일리가 아예 없는 말은 아닌 게, 일단은 살이 너무 많이 찌면은 그 전반적인 남성분들의 그 유지 능력이랄까? 그게 좀 떨어진다는 연구가 좀 많긴 많아요. 사실은 그런 거 굉장히 많고, 그리고 이제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살에 파묻히면은 아무래도 좀 작아 보인다고 합니다. 뭔가가 하여튼,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이어트를 하면 좀 유리할 수는 있고요. 이게 여성분들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여성분들도 영향이 있는 게, 몇몇 연구를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살이 많이 찌면은 뭔가 자신감이랄까,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욕구나 그런 게 자꾸 줄어든대요. 그래서 자꾸 좀 피하게 된다, 그런 연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좀 유리하진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. 이것도 있어요. 맞아요. 나이 먹은 거 서러운데, 이게 살이 찌면 뭐가 딱 오냐면 성인병 3대장,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, 이거 오잖아요. 이거 3개가 생각보다 다이어트 하면 정말 많이 쭉쭉 내려갑니다. 그러면은 정말 약을 안 먹는 경우도 생겨요.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정말 회복이 많이 된다는 거.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정상 수치가 되셨네. 축하합니다. 자, 그리고 뭐 자기만족, 자존감. 그렇죠. 자기만족, 자존감 때문에 좀 해야죠. 저도 좀 이런 쪽이에요. 왠지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좀 별로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루틴을 정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저런 거 좀 있습니다. 자, 남강현님 보면 남만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. 자, 이미 빛나고 계십니다. 모든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에요. 다이어트 꼭 안 해도 빛나지만 다이어트를 하면 더 빛날 수 있을 것 같다. 좋습니다. 남이 찍어준 사진 보고 대충경 먹어서, 내가 찍을 때는 최대한 좀 잘 나오게 해서 찍는데 남이 찍어줄 때는 그냥 가차 없죠. 팍 찍어버리니까 정말 솔직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괜찮네. 자, 드디어 나왔네.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어요. 딸이 무서워서요. 엄마 살 빼.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게, 이게 부모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. 듣기가 싫은 거야. 그냥 잔소리다라고 생각하고, 뭐 똑같은 얘기 또 지겨워 이러는데, 이게 자식이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충격받습니다. 왜냐면은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. 이거랑 비슷한 게, 평상시에는 시골에 갈 때마다 이렇게 할머니나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유 밥 잘 먹네, 아유 통통해서 보기 좋다 이러던 할머니가 갑자기 아유 너 저기 너무 살찐 거 아니니? 걱정된다 이러면서 하실 때는 이제 살 빼야죠. 살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우리 다양한 패밀리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봤어요. 자, 정말 다이어트 이유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. 자,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이란 게 없는 이유도 사실 딱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다이어트 하는 이유나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얻으려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도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거기에다가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만 다 봐도 아시겠지만 성별 차이, 나이 차이, 직업적 차이, 아니면 뭐 가족 차이, 뭐 환경 차이, 사는 곳 차이 등등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.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다이어트 방법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더더욱 뭐 요새 유행하는 뭐 어쩌고 다이어트, 무슨 연예인 뭐 누구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뭐 유행하는 다이어트라든지, 아니면 뭐 한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뭐 왕도가 있다, 뭐 그게 최고다. 자,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이 원리, 다이어트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가, 어떻게 하면 살이 찌는가, 이런 원리를 알아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. 자, 그리고 그런 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는 역시 살 빼난 만한 채널이 없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
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